안녕하세요. 진효연의 마음사용법 진효연입니다. 오늘은 감사할 일이 있어요. 드디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네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전화 오고 개인 상담 오셔가지고 저의 유튜브로 인해서 인생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또 심지어 자기 전에 항상 제 유튜브를 듣거나 보거나 하면서 주무신다는 분들이 꽤 되시고 유튜브 좀 올려달라고 직접 또 문의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좋은 컨텐츠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엄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올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의 응원 삼아 응원을 또 이렇게 힘 삼아 그리고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는 분들의 힘을 삼아서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일이 제가 많아가지고 유튜브 자체에 집중을 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두 개라도 올리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혁명에 나오는 의식의 지도 속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식 레벨 중에 오늘은 310에 해당하는 자발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발성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중용이 신의 마음을 가지는 초입이었다면 자발성은 관문이에요. 신이라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자체잖아요. 근데 그 신의 단계, 깨달음의 단계로 가는 관문, 이 자발성의 문으로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루며 살 수 있어요. 사회적인 성공, 사회적인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그러지 어렵지 않게 내게 오는 그런 단계예요. 관심이 좀 확 오시죠? 하지만 이 자발성까지 의식의 레벨업을 저 밑에서부터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발성까지 의식이 레벨업 된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사람들이에요. 직업적으로든 수입적으로든 안정권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자발성의 의식 단계를 많이 살고 계셔요. 자기는 내가 자발성 의식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지만 사는 삶의 형태, 그들의 행동은 자발성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만큼을 이루고 사시는 거예요. 오늘 그 자발성에 관한 이야기 할 텐데 자발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 직업에 관한 얘기 조금 할게요. 의식 상태에 따라서 직업군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식 상태 이야기, 의식의 지도 다시 한번 보세요. 수치심, 제의식, 무기력 20에서부터 1000까지 있는 이 의식의 수준들 중에서요. 200이 분기점이잖아요. 부정적인 의식 레벨과 또 긍정적인 삶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의식 레벨과 분기점이 200이란 말이에요. 근데 200대도 200과 250, 290 이런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0 중간대쯤 와야 노동자들 중에서도 좀 숙련된 노동자들, 어디 가서도 쉽게 잘리지 않는 그런 노동자들의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 200대 수준만 와도 괜찮아요. 긍정적인 차원이니까. 물론 자존심 단계에 있는 분들이 나쁜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만족도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300대 수준까지 오면 이제 드디어 자발성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난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강렬하게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진인사 대천명을 믿죠.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뜻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300대 수준의 직업군에 많이 계셔요. 그 300대 중간 정도, 350이 포용 단계죠. 책임감이라는 감정 상태잖아요. 용서라는 행동을 하고 있고 300대 중간쯤 오면 전문 경영인들이 많아요. 전문 경영인들의 의식 수준이 300대 중간 정도를 가지고 계세요. 400대 수준까지 오면 지성인들이 좀 많아요. 지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보는 책의 수준도 뭔가 기술을 터득하기 위한 게 아니라 깊이, 내면 속에 있는 깊이, 인간의 사유, 인간 영혼의 발전, 인간의 생각의 진화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400대 중간까지 오면은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많이 계셔요.
사회적 특권을 좀 누리는 고위급 인사들이 400대 중반의 의식 수준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뭐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뉴턴, 데카르트 아주 유명한 이런 분들은 499에 500 직전이죠. 의식 수준을 갖고 계셔요. 요 내용은 물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연구해 놓으신 그 의식의 지도 안에서 근육 테스트를 해서 숫자를 다 매겨 놓은 거예요. 직업군에 따라서. 그리고 뭐 종교 말할 거 없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도 의식 수준을 막 연구해 놓은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직업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놓은 부분이에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비극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비극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근데 이 직업군 얘기를 했지만 직업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머물러 있지는 않고 성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지금은 비록 이 직업이지만, 지금은 내가 비록 이 의식이지만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거고, 직업도 본인이 원하는 어떤 직업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약간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는, 사실은 이 의식 레벨, 의식 지도는 타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좀 약간 비극적이죠. 타고나는 거는 물론이고 전 생애를 걸쳐서 숫자 5의 레벨을 뛰어넘기가, 도약하기가 사실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자기가 가진 의식 레벨과 어떤 의식 레벨, 직업을 얘기했으니까 직업군을 가지고 살아갈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의식의 수준이 바뀌지 않으면 직업 수준도 바뀌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바꿔요. 상당히 힘든 이 의식의 수준의 도약을 소수의 사람들은 레벨업을 시켜요. 전 지구 인구의 87%가 200 이하의 의식 수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인류 전체의 의식 수준이 평균이 204에 도달한 지가 지금 20년이 안 된다고 책에서는 표현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소수의 꼭대기층에 있는 의식 레벨들이 있죠. 그분들이 너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500 이상, 600 이상 되는 소수의 어떤 인간들의 의식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87%, 거의 90%에 다다라는 200 이하의 레벨들의 사람들을 상쇄시켜요. 상쇄시켜가지고 평균치가 204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600 이상의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1000만 명 중에 1명꼴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0.4%의 인구가 500 이상, 사랑, 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끌개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언뜻 잘못돼 보이지만 90% 가까이 87%의 사람들이 생존의 수준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인들 대부분이. 왜 이렇게 타고날까요? 의식을. 왜 타고날까요? 잠깐 그 얘기 좀 할까요? 이렇게 영혼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구별에서의 여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생에 이어서 이번 생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영혼이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결국 전생에 있든 없든 조상의 DNA를 통해서든 어렸을 때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든 뭐 에고나 업 이런 것들이 내게 왔는데, 내 자아나 의식이 형성됐던 과거의 그 무한한 정보들 있죠. 그것들이 지금의 내 의식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영혼들이 여행을 한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이번 생에서 살면서 의식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라고 설계를 해서 이 지구에 온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영적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얘기를 많이 믿어요. 저는 최면 공부를 아주 오랜 세월 했어요. NLP 최면요법으로 유명하신 그 30년간 사람들의 전생을 연구하신 분이 계셔요. 마이클 뉴턴 박사님이라고. 이 마이클 뉴턴 박사님의 전생 이론을 저는 어느 정도 믿어요. 그에 져서 뭐 영혼들의 여행, 영혼들의 기억, 또 뭐가 있죠? 영혼들의 그 시간, 뭐 이런 책들을 쭉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우연히 체면 상담사로서 정신과 의사인데 치료를 하다가
발견을 하게 돼요. 자꾸 전생으로 가는 거야, 사람들이. 연령퇴행을 하다 보면 뭐 10년 전, 20년 전 하다 보면은 전생으로 훅 들어가시는 분들이, 저도 이렇게 최면치료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전생으로 훅훅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전생이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으니까 있던 없던 상관없이 최면 상담을 실제로 해보면은 많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체면 상태에서 전생을 보면서 그 전생에서 어떤 지금의 업을, 까르마를 치료를 해줘 버리면 그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전생에서의 그 부정적인 정서들이라든지 현생까지 끌고 온 그 까르마들을 치료해 버리면 현생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돼요. 자기가 누구였는지, 또 지금의 삶이 왜 평탄치가 않은지, 왜 이런 선택을 계속해서 하면서 사는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지금부터 어떤 선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금까지는 다른 삶을 현실에서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는 아주 쉽게 해결이 돼버리고요. 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전생에서 오는 분도 많아요. 어쨌든 오늘은 뭐 전생 치료가 주제는 아니니까 이 의식 수준, 까르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까르마를 한 발짝도 위로 성장을 못 시키고 이 생을 마감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면 어떤 방법으로든 의식을 성장시켜야 뭐 후생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이 생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의식 레벨을, 이렇게 어려운 의식 레벨을 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약하는 쉬운 방법, 오늘 또 뭐 조그만 팁을 끝날 때쯤에 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 지구는 기근, 질병, 뭐 정치적 탄압, 뭐 엄청난 결핍, 수많은 나라가 이런 걸 겪고 있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절망 수준, 무기력 수준, 비참, 빈곤함, 저 밑에 아래 단계의 의식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사실은 조금 나라가 좀 잘 살게 된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굶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울증, 무기력, 불안감, 아주 그 낮은 의식 상태에서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지구인들이 250이라는 의식 수준이 되기까지 생존에만 급급하고 살아요. 먹고 사는 게 생존이 해결됐는데도.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법이 나라의 정치적 탄압을 없애고 뭐 가난을 없애고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풍요롭게 돼서 레벨이 업 될 수 있고 편안해지니까 내게 채워지면 다른 사람도 돌보게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 의식을 레벨업 시켜버리면 가난이나 결핍이나 그 외에 부정적인 정서들, 두려움, 우울증들이 더 빨리 해결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막 보릿고개로 막 굶어 죽는 사람들 옛날에 많았잖아요. 막 자식도 내 앞에서 굶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식 수준이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그래서 레벨 업시키기가 평생을 걸려서도 수치 5도 업시키기가 힘들다. 그건 너무 비관적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 우리 의식 수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사고나 행동은 우리 의식 수준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되는 거라 빨리 깨어나서 불가능이 아닌 이 의식 상태를 레벨업을 해야 돼요. 다시 오늘의 이야기 주제 자발성 의식 수준 310의 자발성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발성의 의식 단계는 매우 긍정적인 의식 수준이에요.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한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도의 경지가 상당히 높아진 이들이겠죠. 자발성 의식 단계의 사람들은요, 특징이 스스로 할 수 있다예요. 알아서 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들의 기도는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구걸하거나 애걸하거나 땡깡 피우는 기도가 없어요.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응원해 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중용의 단계에서는 250단계에서는 직장 일이 저절로 그냥 굴러가는 수준, 저절로 굴러가는 수준, 그리고 나쁘게 되든 좋게 되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수준이지만, 이 자발성 단계의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과제를 굉장히 잘 해내고 성공을 해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결실이 맺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수준은 그래서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일의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 마치 향상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성과주의, 해내야 된다, 착 같은 이런 건 없지만, 무슨 일이든지 결과를 맺고 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자발성의 사람들은 인생의 많은 힘든 역경들, 보이지 않는 저항들을 극복을 해내고 이겨내고 상승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요. 상승에 가득한 마음들이 있어요. 200 이하의 레벨 사람, 그래서 행동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 자발성의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고 향상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결실을 항상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발성 수준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해요. 친절하고 진실돼요. 경제적인 성공이 그래서 저절로 따라져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발성 수준의 사람들은 물론 직장을 잘려도 걱정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고 일을 만들어서 이겨내고야 마는 사람들이에요. 다 망해버려도요, 사업을 하거나 뭐 해서 다 망해버려도 밑바닥 일이나 노동 일도 마다하지 않아요. 창피하는 일도 없어요. 손님을 접대하는 서비스직에 들어가도요, 수치심 같은 걸 느끼지 않아요. 망해서 그 일을 한다고, 아니면 내가 뭐 공부를 많이 못해서 못 배워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심 이하 단계의 의식 수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늘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이득 있죠. 내 이득 말고 사회적인 이득과 어떤 사회적인 공헌과 선을 이루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이바지를 많이 해요. 사회적인 발전에. 그렇게 해야지 생각만 하지 않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죠. 이 자발성의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자기 내면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대단해요. 열성적이에요. 자존심이 아닌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회적인 인정이나 타인들의 존중도 많이 받아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보상들도 많아요. 그래서 추가로 주어지는 것들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아요. 이 자발성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기꺼이 응해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준의 사람들은 사회를 움직여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사회에 항상 무언가를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리고 또 고난, 공격으로부터 회복하는 탄력성이 높아요. 시련을 통해서 이걸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시련이나 고통을 겪으면서 좌절을 겪거나 무기력해지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바로 딱 똑바로 빨리 세워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력 수준으로 계속해서 위로 앞으로 나가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극복할 줄 알고 자신의 결점을 또 기꺼이 개선할 줄 알고 딱 마주 보면서 또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치기가 쉬워요. 가르치기 쉽고 사회에 귀중한 자원들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배우기 좋아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기 좋아하고 결실을 반드시 맺고, 얼마나 사회에 귀중한 자원들이에요, 이분들이. 정리를 하자면 자발성의 사람들은 해주세요, 뭘까 주세요, 애걸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부처님 좀 쉬세요. 제 할 일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하며 스스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스스로 해낼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감당을 해낼 때 더 큰 복을 준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신의 입장에서 보면 하고 한 날 울고 짜고 하는 그 자식이 좋겠어요. 동생까지 돌보면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해내는 자식이 더 뿌듯하겠어요. 물론 신은 애걸하고 복걸하고 뭐 통곡해도 주시겠지만 스스로 하는 이런 자발성의 사람들에게, 듬직한 자식들에게 더 큰 일을 많이 맡기시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마무리 이야기는 뭐냐면, 의식을 성장시키는 게 상당히 힘들고 자발성의 의식을 가지기까지도 상당한 도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의식을 성장시키는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린다 그랬어요. 200 이하의 이 에너지장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들이 타인에 대해서 친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셔야 돼요. 또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의식적인 태도를 키우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이에요. 낮은 의식 레벨 상태에서는 누구한테 친절하고 용서하고 진실해지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렇게 작은 것을 실천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내가 하는 행동의 동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길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 아닌 타인을 배려하기 시작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런 행동의 동기만, 타인을 위한 어떤 행동들의 동기만 끌어서 나를 이끌 수 있다면, 나 스스로를 동기부여할 수 있다면 내 의식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겨요. 애걸복걸하는 기도는 그만하자.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셨고 키워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제 할 일은 제가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식, 덜 성숙된 땡깡 그만 피우고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요. 자발성의 사람들이 되자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봬요.